안녕하세요. KN입니다. 네, 16기 상철님이 학력 위조, 폭로 등 다양한 사건에 좀 휘말리게 되어 고소를 진행 중에 계신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철님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철님 주변에 상철님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나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한 번쯤은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만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얘기부터 쭉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 혹은 사기꾼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계를 이용하여 판단력을 흐린다. 또 하나는 어렵게 설명한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관계를 이용해서 나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인다. 가스라이팅하고 유사한데요. 이 중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내 잘못으로 돌린다거나 내가 거절을 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하면 너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식으로 내가 이상한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형,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너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이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잘 잡고 있는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는 친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포인트를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정상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갉아먹으려는 사람은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너가 이거 하잖아? 그럼 다른 애들한테 실수하는 거야. 네, 이렇게 충분히 조정 가능한 일들도 너 때문에 망쳤다.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었는지 아닌지 중요도를 따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엄청 중요한 건데 내가 캔슬했어. 그럼 이건 잘못을 한 거지만 별 중요하지 않은 거에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엮으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려 한다면 그 사람을 좀 거리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비약이에요. 이 사소한 것도 확대 해석하려고 합니다. 너가 이러하게 한 행동들은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거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주 사소한 것도 크게 비약을 하는 거죠. 미래에 닥칠 안 좋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엄청 심란해지는 거죠. 그럼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16기에서 광수님과 옥수님이 정작 당사자들끼리는 얘기를 안 하고 광수님이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지잖아요. 뭐 경각심도 가지라고 하고 옥수님은 애초에 너한테 관심이 없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 옥수님한테 가서 이거 맞냐? 이 질문 하나만 했어도 끝났을 문제인데 이렇게 판단력을 흐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뭐가 해소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뭘 가져와서 그걸 엄청 비약시켜서 말을 해요. 이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시라면 당사자한테 직접 가셔서 의문을 해소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표현을 하시면 대부분의 갈등이나 오해는 3일 이내로 끝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갈등을 겪는 상대방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시면 이게 길게는 6개월에서 1년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작 상대방은 여러분이 괴로워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관계를 이용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비약을 통해 심리적인 불안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냐, 습관적으로 하냐의 차이일 뿐, 어차피 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 심리적인 우월감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뭘 원하냐의 차이이지, 결국 피폐해지는 건 매한가지다. 그러니까 관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렵게 설명한다.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단어라고 하면 일상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단어이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단어를 가져다 쓴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꾼들은 인지부조화를 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 인지부조화라는 단어가 심리학 용어인데 이 평소에 관심 있는 사람이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 진행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모르겠다.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네, 이런 식으로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 말은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사기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걸 어렵게 인지부조화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들, 전문 용어들을 막 가져다가 붙여요. 제가 한 달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잠결에 받았는데 뭐 누가 제 통장을 들고 뭐 대포 통장으로 썼는데 뭐 와서 소환 조사 받으시던지 뭐 서면으로 내용 증명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제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내용 보고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끊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께도 오실 수 있고 생각보다 주변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에서도 물건을 살 때, 무슨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을 할 때 등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 결정하시기보다는 일단 연기를 시키세요. 나 하루만 시간을 달라.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데 당장 해야 된다고 한다? 이 기한이 오늘까지라면 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급한 일이 세상에 매번 있나요? 그러니까 지연을 시켰을 때 상대방의 모습도 좀 살펴보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잘 지키며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상철님의 경우는 워낙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하고 다양한 일들에 얽혀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판단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오지만 이 힘든 일은 한 번에 몰아서 온다.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을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 이게 상철님의 이번 일과 유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은 일은 하나씩 오지만 이 힘든 일은 몰빵으로 한 번에 온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낯솔 MBTI 출연자 분석을 올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